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나도 주식 좀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주식을 전혀 몰라도 완전 기초부터 하나씩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기본 지식을 갖추는 주식 컨텐츠 2화입니다. 1화 이후에 삼성증권 말고도 여러 증권사의 주식 계좌 만드는 방법을 먼저 다뤄볼까 했는데요. 증권사가 너무 많다 보니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일단 주식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먼저 업로드 시키고 이후에 증권사 어플별로 어디에 설명드린 기능들이 있는지 플랫폼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2화에서는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기 전에 나의 투자금을 확인하고 거래 중에 투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투자할 금액을 나의 주식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주식계좌에는 이 금액이 예수금으로 표시가 됩니다. 즉 예수금은 자신의 주식계좌에 있는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을 뜻합니다. 만약 내가 주식계좌로 투자를 위해서 100만원을 입금했다고 하면 내 예수금은 100만원이 됩니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이 금액으로 어떠한 회사 주식을 한 개 거래할 때 이 회사의 주식 한 개는 한 주라고 말합니다. 10개를 사면 10주가 되겠죠. 일반적인 거래는 상품을 받는 동시에 돈을 지불합니다. 반대로 물건을 팔 때도 물건을 파는 동시에 돈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완료되는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의 거래는 조금 다르게 3일에 걸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주문을 넣고 거래가 완료가 되면 돈은 3일 뒤에 빠져나갑니다. 3일 뒤에 빠져나가지만 거래가 완료되는 즉시 그 시간부터 내가 주문을 넣어 구매한 가격 기준으로 가격이 변하는 만큼 수익과 손해가 계산됩니다. 반대로 판매 주문을 넣어서 내가 가진 주식을 판매할 경우 돈은 3일 뒤에 입금이 되지만 내가 판매할 때 기준의 가격으로 손해 혹은 이익 계산이 끝납니다. 이와 같이 거래는 바로 완료가 되지만 예수금은 3일 뒤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이는 주식 거래의 3일 기준이기 때문에 공휴일과 주말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구매를 하면 돈은 수요일에 나가고 월요일에 판매를 하면 수요일에 돈이 입금됩니다. 다만 목요일에 주식을 팔면 판매된 금액은 주말을 제외하고 월요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제외가 되며 주식시장의 1년의 맨 마지막 날은 신음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3일 결제 방식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한국의 주식 결제 방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서 주식이 전자증권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고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내가 주식계좌에서 현금 출금이 필요한 경우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최소 3일 전에는 판매를 해야 원하는 날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예수금이 정산되는 표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금을 보기 위해서 삼성증권 어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팝업창은 닫기를 누르고요. 좌측 하단에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서 최근 사용에도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예수금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고 국내 주식에 들어가서 또 스크롤을 내리면 똑같이 예수금이 주문창에 있어요. 여기서 예수금을 눌러줍니다. 그럼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저는 간편 비밀번호로 되어 있는데 공인인증서로 되어 있는 분들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예수금이 뜹니다. 예수금이 지금 0원이 돼 있죠. 투자금을 넣기 위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 어플 계좌에 들어가서 송금을 하는데 은행을 선택할 때 꼭 증권사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은행에는 표시가 없어요. 증권사로 눌러서 삼성증권을 선택해 주시고요. 계좌번호는 아까 예수금의 상단에 표시되어 있던 숫자들이 본인의 주식 계좌인데요. 그 번호들을 계좌번호에 써주고 본인의 투자금을 입력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송금을 할게요. 그럼 송금 완료가 되면 다시 삼성증권에 들어가면 현금이 이렇게 입금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잔고 목록을 보면 D+2와 D+1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0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잡고 예수금은 오늘 가지고 있는 현금을 말합니다. D+1은 내일 적용이 될 예수금이고 D+2는 모레 적용이 될 예수금입니다.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최종적인 주식 결제는 3일에 걸쳐서 오늘을 포함한 이틀 뒤에 되기 때문에 거래일 후 이틀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예측한 금액이
즉 D 플러스 E가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예수금이 100만원인데 오늘 어느 회사의 주식을 30만원을 주고 한 주 구매했다. 그러면 예수금은 100만원, D 플러스 1도 100만원이 됩니다. D 플러스 E는 30만원이 빠진 70만원이 되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됩니다. 다시 다음 거래일이 시작되면 예수금은 100만원, D 플러스 1은 70만원, D 플러스 2도 7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거래일이 되면 이제는 예수금이 70만원, D 플러스 1도 70만원, D 플러스 2도 70만원이 됩니다. 마치 카운트다운과 같죠? 반대로 판매도 함께 넣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가 가진 예수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10만원에 한 주를 팔았을 경우에 D 플러스 2는 10만원이 되고 D 플러스 1은 0원, 오늘 예수금도 그대로 0원이 유지됩니다. 거래일이 하루가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 예수금은 그대로 0원, D 플러스 1은 10만원, D 플러스 2도 10만원이 됩니다. 또 하루가 지나면 화요일의 예수금은 10만원, 이제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D 플러스 1도 10만원, D 플러스 2도 1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예수금이 10만원이 되어서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입출금은 오늘 가지고 있는 예수금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주식을 구매할 때 주식을 구매해도 예수금은 바로 안 나가고 이틀 뒤에 돈이 나간다고 했는데요. 구매하고 난 뒤에 예수금에서 현금을 바로 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은 월요일이고 예수금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오늘 30만원 가격의 주식을 구매를 하면 예수금은 100만원에 D 플러스 1은 100만원, D 플러스 2는 70만원이 됩니다. 다음날 화요일에 예수금은 100만원이 되고 D 플러스 1은 70만원, D 플러스 2도 70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100만원을 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0만원은 인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30만원으로 주식을 거래한 금액은 증거금, 일종의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이죠. 증거금은 구매 즉시 잡혀집니다. 2일차에 내가 현금 출금을 하고 싶어서 다시 어제 구매한 30만원어치의 주식을 팔게 되면 예수금은 100만원, D 플러스 1은 70만원, D 플러스 2는 100만원이 됩니다. 판매를 하면서 발생한 증거금, 즉 30만원어치를 판매해서 증거금이 30만원이 풀렸죠. 담보는 풀려서 이 경우에는 100만원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100만원을 출금할 경우 예수금은 0원, 플러스 1은 100만원이 출금이 돼서 마이너스 30만원, 플러스 2는 100만원이 출금이 돼서 0원이 됩니다. D 플러스 1이 마이너스가 되었죠. 여기서 하루가 지나면 예수금은 마이너스 30만원이 되고 마이너스 인치로 다시 하루를 보내게 되면 다음 날은 빚이 다시 없어지지만 미수동결 계좌가 됩니다. 미수동결 계좌란 미납금을 처리하지 않고 마이너스 상태로 흘러간 계좌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미수동결 계좌로 결정이 되고 미수금을 한 달 동안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미수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주식거래 정산은 3일에 걸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날 플러스라고 할지라도 플러스는 아직 정산 전이고 오늘 마이너스로 결산되면 미수 동결이 됩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예수금이 플러스가 되어서 미수가 해결되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미수 동결 페널티만 받게 되는 거지만 정산 3일 이내 예수금을 플러스로 만들지 못하면 해당 금액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주식이 강제로 팔려서 상환되는 반대매매를 당하게 되며 반대매매 당할 주식이 없으면 고스란히 빚이 됩니다. 또한 반대매매가 진행되면 무서운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증권사 입장에서 무조건 팔려야 되기 때문에 그날 그 주식 가격 중 제일 싼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개인은 손해를 더 막심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매매 조건은 D 플러스 0, 그러니까 오늘 D 플러스 2, D 플러스 1, D 플러스 0이 모두 마이너스인 채로 하루를 넘기면 반대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주식을 판매하여 정산시켜서 플러스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단순한 해결 방법은 현금 입출금은 바로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마이너스가 생긴 경우 단순하게 마이너스 된 만큼 현금을 입금시키면 미수동결 계좌 페널티도 맞고 반대매매도 안 당하게끔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금 기간은 3거래일 안에 예수금 마이너스가 오늘이 된 날짜에 23시 30분, 오후 11시 30분 안에는 입금을 해야 됩니다. 예수금은 항상 신경을 잘 써줘야 됩니다. 판매가 이루어져서 들어올 돈이 생기면 금액이 플러스가 되고 구매가 이루어져서 나가는 돈이 생기면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구매와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면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D 플러스 1과 D 플러스 2 예수금 상태를 보며 하루 뒤 그리고 이틀 뒤에 남게 되는 예수금을 잘 체크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의 투자금인 예수금의 흐름을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입문자님들 유익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투자할 때 나의 예수금을 헷갈리게 하는 요소인 증거금과 미수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증거금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셔서 재테크의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는 현명한 자산가가 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